안녕하십니까, 이 대표입니다. 자, XRP 단기간 급등에 의해서 소폭 좀 조정받은 모습. 일단은 3,000원 부근 위로 좀 안착을 해주면 참 좋은 흐름 이어갈 듯한데, 일단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시장은 일단 이 부분에서 좀 눈치를 보는 것 같고, 전일 이제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양호한 흐름 나왔습니다. 다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 좀 더 강한 모습인데, 시장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강하게 깔려 있다 보니까 이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다음 달 이제 항상 전달에 대한 내용들 발표가 되다 보니까 좀 더 지켜보자라는 관망세가 좀 더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물가가 점진적으로 잡히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암호화폐 시장은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반등의 시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현재 XRP 살짝 다소간의 등락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 3,000원 이상 여기 상단 저항 라인 부분들 안착을 하게 되면 좋은 흐름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XRP에 대한 전략, 흐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본격적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대두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들 나타내면서 저점에서의 수급들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죠. 다만 관세 이후의 부분, 90일 유예 부분으로 해서 단기간 급등 나왔는데 좀 오버슈팅이 된 부분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잠시 쉬어가는 눌림을 주는 거죠. 기존의 3,000원 구간, 지켜줬던 구간에 대한 부분들이 저항으로 받아지면서 일단 살짝 눌렸는데, 여기 부분들을 좀 잘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또 눌리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점진적 우상향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XRP 이제 조금 잘 체크해 봐야 되는 게, 전일 SEC 비공개 회의가 있었죠. 자, 거기서 금지 조치 제도화 및 해결, 행정 절차의 제도 및 정착, 그리고 소송 청구의 해결, 이게 바로 아마 리플과의 관계된 부분들이 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기타 심사 및 집행 절차와 관련된 사항, 이거는 이제 ETF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결과는 오픈되지는 않았지만 SEC의 움직임을 잘 체크해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법원에 항소 보류 요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 기존에 이제 리플이 발표를 했었죠. 교차 항소에 대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자, 그거를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SEC와 리플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항소 진행을 보류. 자, 이게 많이 봤던 거죠. 기존에 SEC가 많은 업체들, 암호화폐 기업들과 소송을 할 때 일단 보류 부분, 정지 부분을 요청한 다음에 대부분 철회를 많이 했죠. 자, 그래서 리플과의 소송도 결국 조만간 철회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이들의 합의건은, 리플과 SEC 합의건은 위원회에 승인 대기 중입니다. 이 대기라는 것은 SEC 위원들이 공식 투표를 하죠. 다수결로 통해서 진행의 방향을 잡는 부분인데, 일단 벌금 부분에서는 일단 합의를 본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5년간 증권 관련 자금 조달 금지, 이 부분도 이제 협의를 어느 정도 끝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공식 투표를 해서 마무리 협의 부분이 완료가 되면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SEC에서 발표보다는 리플에서 발표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법원에 다시 한번 1차 판결을 받은 거를 우리가 합의를 봤으니 조정해 주세요라고 제출하겠죠. 아직 법적 절차 부분은 남아있지만 일단 이 합의 부분이 발표가 된다면 그 전에 XRP 먼저 반응을 하고서 부각받고 상승할 여지가 커지는 거죠. 자, 이렇게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바로 ETF, XRP의 ETF와 IPO에 대한 진행도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 왜냐? 법적 리스크를 벗어나기 때문에 규제에 맞게끔 특별한 문제들이 없어지는 거죠. 완벽하게. 자, 3월에 CPI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자, 전년 대비 2.4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전월 대비는 낮아졌어요. 다만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4월 달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 시장은 4월에 대한 발표가 이제 5월에 있겠죠. 요거에 대한 부분과 함께 5월에 또 FOMC도 일정이 잡혀 있죠.
자, 빠르면 5월 아니면 6월에도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 자,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었죠. 올해 금리 인하 이외에 대한 부분들 스탠스는 그대로 가져갈 거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현재 물가는 점진적으로 잡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달 PC 발표까지도 좀 PC 발표가 가장 중요하죠. 이 흐름 상황들 발표되는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바닥 저점을 다지면서 좀 반등의 준비를 모색하는 부분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바로 트럼프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 시장에서 암호화폐가 트럼프 취임 이후에 조정이 계속 나왔던 이유는 우리가 원한 규제에 대한 명확성, 그리고 또 우호적인 정책 부분을 기대를 했었는데, 바로 진행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둘씩 준비를 완료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불장을 저점 밀릴 때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기회로 잡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과세 규제 철회에 대한 결의안이 이미 트럼프의 서명만 남아 있었던 상황에서 결국 서명을 완료하면서 이제 국세청에 암호화폐에 대한 신고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들이 철회를 했죠. 자, 그리고 미국은행 5천 곳 암호화폐 사업 진출이 가능해지고 있죠. 또 사전 승인에 대한 규제 철폐. 자, 기존에는 SEC, CFTC, OCC, FDIC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들을 엄청나게 심하게 했죠. 결국 전통 금융권들이 쉽게 진입을 못하게끔 막혀져 있는 것 부분에서 이제 사전 승인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모든 주요 부서들의 금융권 부서들의 규제가 완화가 됐죠. 자, 시초는 SEC가 SAB 1, 2를 처리하면서 시작이 됐죠. 자, 이로 인해서 미국의 전통 금융권들,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암호화폐의 참여로 시장 확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기술 인프라 부분을 달게 되면은 본격적 자금 유입,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들이 전통금융권 이때까지는 못 갖고 있었는데 증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미국 재무부도 블록체인과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철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부와 상무부, 그리고 상원은행위원회, 그리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까지도 모두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시키는, 그리고 명확성을 가지게 하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규제 완화 그리고 정책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할 때마다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의 모습 보일 수 있다. 자, 결국 트럼프가 암호화폐 규제를 대거 풀기 시작하면서 SEC, 법무부까지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 내놓으면서 암호화폐가 완벽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트럼프가 얘기를 했었죠. 규제 완화와 우호적인 정책을 통해서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자, 그 부분을 계속 하나, 둘씩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SEC 새로운 위원장으로 폴 애킨스가 의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빠르면 이번 달에 정식 SEC 위원장으로 취임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폴 애킨스가 친암호화폐의 인물이죠. 정책에 대한 변화가 본격적으로 바뀔 전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이제 리플과의 소송, 그리고 ETF, 그리고 규제에 대한 명확성, 가이드라인 변화들이 빠르게 이제 최종 결정들을 폴 애킨스가 내리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XRP 최근 들어서 조정들을 계속 받으면서 힘겨워했지만 저점에서의 거래량 나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추세 전환에 대한 움직임 좀 보이고 있죠. 단기간 또 급등에 의한 살짝 눌림, 단기 진입한 물량들 또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또 위에 저항대를 돌파하기 위한 힘을 모으기 위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자, 길게 보면 이렇습니다. 최근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조정받아서 힘들었을 수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흐름은 계속 상승과 조정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잘 체크해 보시고
자, 현재 이 박스권 라인 부분들을 계속 잘 지켜주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당연히 여기 살짝 시장에 이슈, XRP에 악재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니죠. 트럼프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에 의해서 시장은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의 불안감, 결국 거시경제의 불확성이죠. 자, 그로 인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나오면서 결국 유동성이 감소된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물가가 점진적으로 잡히고 있고 규제는 점점 이제 곧 명확해지고 지려고 하고 있고 또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또 기관들도 전통 금융권도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결국 이 유동성에 대한 유동성 풀이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항상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눌림 줄 때 체크해서 잘 잡아둬야지 저점 매수의 기회로 돼서 큰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여유롭게 수익을 낼 수 있다. 현재 올해의 저점 매수만 잘 해놓는다면 이 XRP 큰 돈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에서도 미리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급락이 나왔을 때 어떻게 했죠? 2,500원 깨지고 내려갔을 때 자, 거래량 들어오네요. 자,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수급들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타점 잡아야 된다고 미리 말씀드렸죠. 그때가 이때였죠. 저점 밀고서 내려왔을 때 우리는 타점 수급들 들어오는 거 보고서 기다렸다가 타점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러고 나서 단기간 반등 나오고 또 여기 눌렸을 때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천천히 분할매수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올렸죠. 자, 말씀드렸던 게 3,000원 이상 자리를 좀 안착을 해야지 하루 왔다고 해서 아니라 이 며칠 이 위로 지탱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게 안 나오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조금 밀리겠죠. 다만 조정받을 때 우리는 뭐다? 밀리면 우리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이 스탠스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단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 저점의 박스권 라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라인 돌파해서 안착을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 이어갈 건데 위에 저항 라인대가 이제 좀 생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 돌파 전에 한 번 또 눌리겠죠. 뭐 강하게 이슈가 있으면 뚫고서 한 번 또 눌리고 자, 그리고 계속 다시 우상향의 모습. 왜냐? 여기 앞전에 물량 크게 올랐을 때가 비축 자산 얘기가 나왔을 때죠. 자, 그때 여기 물량들을 웬만큼 받아줬고 또 여기 단기간 상승 나오면서 여기 물량들 받아준 다음에 쓱 빠졌어요. 근데 거래량 없이 빠졌고 저점에서 거래량 나왔다. 자, 이 얘기는 단기간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물량 소화한 후 이 저점에서의 3,000원 이하에서 고래들은 받아줬어요. 또 그러면서 약세 흐름 시장에 다 개인들이 다 털려라라고 하고 그냥 가만히 냅둔 거죠. 자, 그러면서 살짝 물량 툭 던지면 훅 빠지잖아요. 그럴 때 물량 저점에서 확 채갔죠. 자, 고래들은 고점에서 크게 물량들을 던진 부분은 없습니다. 항상 저점에서의 물량들 나오면서 이때도 저점에서의 물량들 나오면서 항상 끌어올려주는 모습. 자, 흐름은 결국 이 박스권 언저리 부분을 잘 지켜준다면 반등의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혹시 좀 밀린다면 또 이제 또 안 가는 거 아니야?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아니라 천천히 밑에서 담아야 될 때다. 결국 이 라인 뚫고서 다시 안착을 하게 되면 좋은 흐름 상승 다시 이어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계속 체크하면서 안내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저점에서 계속 체크하고 있는 UX링크. UX링크가 결국에는 1,000원을 오늘 돌파했어요. 우리가 여기 650원대부터 체크해서 갖고 오고 있었는데 여기 상단 라인 저항대 뚫어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이제는 좀 거래량이 나오면서 살짝 이제 이평선과의 단기 이평선과의 거리가 좀 멀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슬슬 분할로 매도를 잡아가자. 그리고 또 밑에 내려오면 다시 한번 여기 체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오전이 아니군요. 오후 거의 5시 다 돼서 빅타임 단기
90원 부근 이하에서 천천히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빅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분봉으로 보게 되면 어제 5시 다 돼서니까 이때네요. 급하게 밀릴 때. 네. 말씀드리고 5시 전이니까 이때 말씀드렸는데 급하게 쭉 밀렸죠. 그리고 하단 90원 밑으로 빠졌다가 90원 아래에서 잡자고 했죠.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말씀드린 가격 대비해서 약 7% 정도 상승이 나왔죠. 단기간 또 수익 챙기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90원 언저리 다시 내려오면 분할 매수 가능합니다. 라고 또 말씀드렸죠. 수익 내고 나서 단기간 오르고 나서 여기 단기간 상승 이후에 언제냐. 네. 저녁 6시 17분쯤 말씀드렸죠. 자, 6시 17분이면 이때입니다. 그죠? 이때쯤 말씀드렸는데 안 내려왔어요. 이때는 살짝 주고서 올라갔다. 근데 결국 내려왔죠. 그리고 또 다지고서 결국 아침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또 90원 언저리 부근에서는 약 10% 가까운 상승 나왔기 때문에 10점 안 되네요. 좋은 수익도 잘 챙겨갔습니다. 자, 이렇게 급하지 않게 천천히 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도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백악관 특별한 거래 있으면 딜을 해달라는 거죠. 10% 기본관세도 인하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또 기본관세 부분도 줄어들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XRP 지금 큰 그림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매수의 기회로 눌림 줄 때마다 잡아가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좋은 정보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저와 함께 이렇게 영상보다 더 빠르게 실시간으로 XRP에 대한 정보, 타점, 대응 전략,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코인들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방 어떻게 참여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이는 번호 보이시죠? 010-8187-7639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그리고 문자 안내해드려서 함께 수익 쌓아 나갈 테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또 단기 종목들은 이미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바로 변동성 생기고서 이미 늦어버리죠. 매도 타점도 늦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대응하시면서 수익의 기회 무료니 100% 무료니까요. 저와 함께 잡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제도권의 수용, 규제의 명확성, 정책들 들어오기 시작하면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을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혹시 고점에 진입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매수가까지 같이 남겨주시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그분까지 체크해서 안내 함께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좋은 정보, 좋은 코인으로 수익 함께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상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